칼라 패턴 제도법 넥밴드 셔츠 칼라 제도법입니다. 우리가 흔히 와이셔츠라고 하는 아이템에 있는 칼라 형태인데요. 이렇게 스탠드 분이 있고 그 위에 위칼라, 셔츠 칼라 형태의 칼라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모두 결합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탠드 칼라나 셔츠 칼라를 제도하셨다면은 이거는 충분히 쉽게 제도를 할 수 있는 형태고요. 이렇게 형태는 같지만은 요 앞 모양새에 따라서 그 명칭들이 좀 굉장히 세분화돼서 나눠지죠. 지금 여기는 뭐 한 5개 정도인데 한 열 몇 개씩 이렇게 명칭이 있어요. 뭐 단추가 달려 있어서 버튼 다운이라고도 하고 탭이 달려 있어서 탭 컬러라고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과거에는 이렇게 위 컬러를 따로 연결해서 붙일 수 있게끔 세탁적인 효과가 있죠. 세탁할 때 풀 빳빳하게 먹여서 그래서 이제 지금 이 흔적이 뒤쪽 칼라에 보면 여기 뒤 넥 부분하고 연결하는 단추구멍하고 단추가 연결된 거 아직도 사용해요. 약간 클래식한 분위기로 그래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세부적인 명칭을 보면은 이렇게 칼라 맨 앞부분 있죠. 요 칼라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앞칼라 높이하고 뒷칼라 높이 충분히 다를 수 있죠. 길이가. 그 다음에 칼라 높이도 이렇게 형성이 되고 이거는 그 칼라 스탠드 분하고 플러스 위쪽 칼라가 꺾이면서 내려가는 요 스탠드 분이 또 있게 되겠죠. 그걸 전체 합해서 칼라 높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칼라의 포인트 투 포인트 여기에 요 간격 스프레드 요 간격에 따라서 또 명칭이 달라지거든요. 그것까지 쭉 알아볼 거고요. 우리가 흔히 넥타이를 매는 요런 칼라 형태이긴 하지만 넥타이 없이도 많이 사용이 되죠. 일명 남방이라고 하는 캐주얼한 거에서도 사용이 되고요. 이렇게 플랭킷을 따로 제작을 해서 끼우는 형식, 뭐 소재를 다르게 할 수도 있고요. 색상을 다르게 할 수도 있고요. 그런 형식이 있는가 하면 연결해서 하는 이런 앞장식, 이걸 설명하는 이유는 여민분까지 넥밴드에서 연출을 제도를 해줘야 되니까 여기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칼라를 하고 나면은 이 앞부분을 한 0.5, 0.7 요 정도 여밈이 생기게 되는데 그건 단추 연결해서 자연히 생기는 부분이고 그 넥타이를 딱 매게 되면 스페이스가 이렇게 싹 메꿔지게 되죠. 요기에 대해서도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런 형식에서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게 이거 학창 시절에 꼭 해보고 싶은 나폴레옹 칼라 네가 있죠. 이렇게 그 스탠드분 되게 높게 해서 칼라 내리고 막 얼굴 가리고 이러는 형태들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아한다는 건 분명히 선호한다는 거고 형태를 찾아보면은 그런 상품들을 굉장히 많이 판매를 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트렌치 코트 칼라라고도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따로 영상 그 나폴레옹 칼라 제도법을 영상 준비를 따로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방금 설명했던 그 부분에서 이렇게 그 칼라가 있으면 여 부분이 겹쳐지게 되는 이런 연출은 나한테 맞지 않는 거죠. 본인 목둘레에 맞지 않는 거고, 요게 표준 사이즈, 우리나라 표준 사이즈 체계가 있어서, 뭐, 그, 드레스 셔츠, 와이셔츠 표기법은 한 38가지로 해요. 목둘레, 뭐, 화장이라고 그래서, 목 중심서부터 어깨까지, 그 다음에 팔 길이까지. 그렇게 다 하게 되는데 요즘 그런 생산 안 하죠. 재고를 많이 되기 때문에 캐주얼 표기법을 써서 스몰, 미디움, 라지, 많을 때는 엑스라지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누구한테나 다 맞을 수는 없고 그런 걸 원할 때는 맞춤을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거는 남성들한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지만 여성복 아이템에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넥밴드 셔츠는. 그래서 여기 스탠드 분이 있기 때문에 보통 판매하는 것도 여기에 이렇게 딱딱한 플라스틱을 끼우거나 종이 끼워서 이렇게 반포장, 반 서 있는 포장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세부적인 명칭도 알아야지. 그래야지 패턴을 제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밈땀의 문제인데, 여밈단하고
그 네크라인이죠. 그래서 최대한 목 가까이 붙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원형에서 내리고 올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원형이 목둘레 설정이 잘 되어 있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뭐 기성복을 한다면 기성복 우리가 표준으로 선택한 거 업체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 형태보다 작거나 클 때는 줄이거나 늘려야지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볼 때는 뒤는 원형에서 깎지 않는 게 좋을 거고요. 공부할 때는. 그 다음에 옆선도 깎는다고 해도 캐주얼에선 조금 깎아도 돼요. 목둘레가 넥타이를 매지 않을 경우에는 그렇게 딱 맞을 필요는 없잖아요. 오픈도 많이 해서 과거에는 언더웨어로 사용했던 아이템이죠. 쉬미지 개념의 셔츠였지만 요즘은 네, 아우터로도 많이 입죠. 두꺼운 원단으로 그 코트처럼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디자인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앞은 뭐 0.5에서 1cm 정도 이렇게 내려주는 형태의 여밈단 부착이 되는데 여밈단은 보통 1.5 정도 해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뒤에서 설명하겠지만은 이렇게 그 여밈단은 단추 크기하고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칼라 설명할 때 칼라만 하면 안 되는 게 연결될 부위랑 사이즈가 잘 맞는지 확인을 하고 그 사이즈를 가지고 제도를 하게 되니까 거기까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2분의 1 목둘레를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앞, 목, 그 앞 목둘레, 뒷 목둘레 2분의 그걸 가지고 그 수평의 선을 그리면 되죠. 그렇게 하고 수직선 직각이 되게 위로 올려 그린 다음에 넥밴드 폭 2.5 그냥 스탠다드로 할게요. 5mm 정도 차이는 괜찮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공간이 3cm 정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위칼라 연결하는 거 4에서 5cm 정도 간격으로 만들어 놓으면 되거든요. 요거는 그야말로 스탠드 컬러 했던 거 쟤도 유사하게 할 거고요. 위에 위 컬러는 우리 셔츠 컬러 했던 거 그거대로 제도가 된다. 이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제도를 하고 이제 넥밴드부터 제도를 할게요. 스탠드분. 그렇게 해서 우선은 이 앞 목둘레, 뒷 목둘레 2분의 1 선만 선택해서 앞으로 1.5 공간 띄우고 네, 이렇게 안내선 직선 그릴게요. 요거 아직 뒷목선 표현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스탠드 컬러 했던 것보다 약간 위 컬러가 덮었기 때문에 완만하게 내렸다 이렇게 이해를 올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넥 밴드 뒷폭을 한 2.5 정도로 설정을 할게요. 그렇게 하고 나서 앞 목둘레는 한 0.3 정도 내려서 이거는 그냥 모든 전체적인 디자인을 할 때 스탠드 컬러 똑같이 해도 되죠. 하지만 이렇게 약간 앞쪽이 내려간 느낌이 안정적인 느낌이 들죠. 특히 요거는 위에 컬러가 붙기 때문에 이렇게 한 3mm 정도 차이를 둘게요. 그렇게 하고 여밈단을 1.5 정도 줬어요. 이건 무슨 소리냐면은 이렇게 아까도 설명했듯이 여밈단이 있잖아요. 여밈단이 있는데 1.5 정도 나오면 되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플래킷 다른 단을 연결해서 같은 원단이라도 연결해서 끼우는 경우가 있어요. 앞이 좀 약간 딱딱한 느낌이 나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폭이 2.5인데요. 하지만 여기에 센터 있죠. 센터가 여기에 끼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여밈단 폭이 네, 한 1.25 정도만 나오는 거고 요거는 지금 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걸 설명하는 이유가 위에는 이렇게 플랭킷 덧단이 붙여 있는 형태라도 안쪽에는 안 붙여 있는 형태들 많아요. 이거 지금 열어서 보면은 여기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냥 요거는 붙여서 봉제를 한 거고 이건 이 원단을 그냥 이렇게 안으로 안단식으로 접어서 작업을 한 건데 이런 형태 굉장히 많고 요즘은 이걸 반대로도 하더라고요. 그럼 앞에 심지 같은 거 넣이기 때문에 좀 단단한 형태가 되잖아요. 완전히 그 클래식한 그런 앞단에서는 이런 플랭킷 없이 그냥 앞단 더 여밈단만 내서 부드럽게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 구분하는 것도 공부하시면 도움이 되고 지금 셔츠는 보통 1.5 이거는 단추 크기에 따라서 그
설정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단추는 작은데 여밈단 너무 커도 단추 위치는 중간에 붙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단추가 연결이 됐을 때 여기 앞부분이 1cm에서 단추 끝에서 1.2 정도 떨어지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1.5 정도 하면 단추, 이 셔츠 컬러의 단추들은 보통 15mm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1.5, 1.5 하면 3cm의 폭의 중간에 오게 되죠. 그래서 여기 이 셔츠 보면은 지금 여기도 보이기는 하는데요. 넥밴드가 연결된 부분에는 단추구멍이 가로예요. 나머지는 다 세로죠. 가로로 하게 되면 이게 풀릴 확률도 많고 많이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면은 네, 공부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셔츠의 버튼 크기는 보통이 15mm에서 18mm, 단추 크기는 보통 미리로 설명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자켓은 20에서 25, 그 다음에 코트 같은 경우에는 뭐 25, 30mm 정도, 3cm 정도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내가 독특한 디자인을 셔츠에 하는데 단추 크기가 크다. 그러면 여밈단 크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거랑 비례적으로 맞추어서 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여밈단 설명하려고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필요한 내용이니까 그렇게 하고 여기 사각으로 제도를 하게 되는데 이건 위 컬러가 내려오게 되죠. 그럴 때 자꾸 여기를 눌러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자꾸 구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넥밴드 연결된 이런 셔츠 컬러 보면은 거의 곡선으로 기능성을 갖는 디자인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거나 여기 각 딱 잘라서 이렇게 되어 있거나 이런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컵부스의 끝단도 거의 이렇게 각으로 잘랐을 확률이 많아요. 이것도 공부하시면 도움이 되고 아까 얘기했듯이 아랫단은 세로 단추구멍, 맨 위에 넥밴드는 가로인데 여기 딱 여밈단 앞 중심선에서 한 0.3 나오게 단추구멍이 시작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넥밴드는 벌써 끝났고요. 공간을 3cm 띄우고 그 다음에 칼라폭 공간은 제도를 하는 게 아니죠. 공간만 3cm 띄우면 돼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2.5로 했으니까 요거를 지금 셔츠 제도한 거랑 비교해 볼게요. 우리가 셔츠 제도했을 때도 공간 띄우겠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에서 본다면은 요거는 공간이 요 컬러가 올라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약간 공간이 오히려 이거보다 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렇게 넥밴드가 없는 셔츠보다 요 위 컬러가 목 부분에 더 와서 붙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제도를 많이 안 해봤으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이렇게 넥밴드가 연결되고 테일러드 컬러는 아예 공간이 없이 이런 식으로 테일러드의 컬러 제도할 땐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테일러드 컬러는 요게 딱 롤라인이 꺾여 내려오면은 목 쪽에 딱 붙는 컬러로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컬러에 대한 이해를 많이 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조금 힘들면 이건 스킵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여기 뒷목까지는 폭이 다 똑같아야 되죠. 뒷목 부분은. 그래서 여기 제도하고 나면은 뒷목 길이가 어디까지 됐는지 너지 표시해야지 몸판이랑 연결할 때 그 혼돈이 되지 않죠. 이거는 몸판이랑 연결되는 부위죠. 요거는 위쪽은 위에 위 컬러랑 연결되는 부분. 그러니까 길이 다 맞춰야겠죠. 그렇게 하고 요게 경사도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우선은 한 2mm, 3mm 안쪽에다 선을 그려보고 요거랑 길이 같은지 보고 사실 위 컬러 개념은 그 셔츠 컬러도 그러고 네크 부분이랑 연결될 때 한 전체적으로 한 0.3 정도, 그러니까 한쪽에서 한 0.15 정도 약간 더 길면은 더 이쁜 선이 돼요. 네, 그 이유는 이렇게 깎여 내려가면서 위쪽이 더 커야지 이렇게 컬러가 접혔을 때 당기는 느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같거나 약간 큰 건 괜찮은데 작으면 이쁘게 꺾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제도하면 끝난 게 아니라 우리가 레귤러한 컬러 포인트를 만들려면은
아까 직각으로 올라간 부위에서 한 2cm, 1.5에서 2cm 정도 더 추가해 주시면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하지만 기본을 알아야지 여기서 여러분들이 디자인이 자유롭게 되니까 일단 여기까지 제도를 해볼게요. 그렇게 하고 각진 부분 이제 블렌드 작업을 하면서 이제 완성선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직선으로 그린 선들은 다 안내선이기 때문에 약간 연하게 그리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 칼라의 앞부분, 요걸 앞 네크라인의 반으로 나눠서 이 앞부분은 약간 볼록하게 선을 그려주면 좋고요. 요가 안쪽은 약간 오목하게 이 얘기는 요 컬러가 꺾여 내려갈 때 요걸 직선으로 하면 여기 컬러 요 부분에 약간 주름이 생겨요. 당기는 느낌이 들어요. 그거는 기성복에도 그런 느낌이 나오는 옷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그냥 제도가 안 되면 그렇구나 정도 이해하면 돼요. 오히려 여기는 약간 남아도는 느낌이 드는 게 우리가 이 선을 꺾어서 입을 때도 입체적인 옷에 그 몸에 맞추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나면은 다 완성이 된 상태고 길이 다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된 거는 지금 요거 사진에선 버튼 다운 컬러네요. 여기에 컬러 이렇게 버튼으로 묶는 여밈이 있는 형태인 거고 여기도 보면은 여기 안쪽에 단이 있고 여긴 장식이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죠. 이건 남성복으로 한 거니까 여성복, 남성복은 네, 방향, 단추, 여밈 방향만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고 캐주얼한 거, 남녀 공용은 다 남자 방향, 남성복 방향을 따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완성이 됐고요. 여기서 컬러 끝부분을 갖다 한번 비교해 볼게요. 우리가 했던 게 지금 레귤러 컬러 제도를 한 거예요. 여기에서 더 연장을 하는 거예요. 한 2cm. 그러면 이렇게 네로우 컬러, 포인트 컬러 완전히 뾰족하게 이런 형태로 전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고 내가 어느 정도 2cm 정도 나오고 충분할까 하면은 요거 패턴지 이렇게 연결해서 길게 해서 그 시접 같은 거 하나도 없이 패턴지만 갖다가 목에다 딱 둘러보면은 요 형태 느낌 그 금방 알 수가 있거든요. 거의 90%의 형태를 잡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보시면 좋고 머슬린으로 해보면 광목으로 해보면 더 좋아요. 그렇게 하고 이번에는 반대로 우리가 컬러 포인트 아까 했던 거에서 연장했던 거 말고 그거보다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건 스프레드 아까 요 간격 얘기했죠? 더 넓게 되는 거예요. 이거보다 스프레드가 있고 이거보다 더 넓게 하면은 와이드 스프레이가 되고 이 와이드 스프레이드보다 더 되면은 컷어웨이 요거 지금 작년 재작년 꽤 유행을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남성들이 많이 나오는 CEO들 많이 나오는 남성 그 드라마에서 이 착장법 공부하는 것도 되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스타일리스트 꿈꾸는 학생들은 이런 걸로 연출을 하는 거예요. 직업상 특성 이런 거, 그 레귤러를 입고 나오는지, 그 다음에 요거는 약간 레귤러 하는 건데 컬러가 이렇게 작게도 지금 충분히 제도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거 다양하게 전개가 되는데 이런 모든 전개할 때 기본을 알아야지 전개하기 때문에 재미없어도 기본은 꼭 공부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컬러가 이 어느 정도 넓혀져 있는지에 따라서 컬러 이 그 타이에 노트 매는 방법이 다른 거죠. 포인트 너트 같은 경우에는 가장 레귤러해서 우리가 레귤러한 싱글 너트라고 많이 설명을 해요. 이해를 하고 그 감는 방법도 간단하죠. 하나 잡고 두 번 말아서 안으로 넣어서 통과시키는 거. 요거 많이 하게 되는데 이렇게 와이드한 형태 있죠. 스프레드 이런 형태 윈저 너트라고 하는 거. 윈저공이 이렇게 컷을 만든 거죠. 거기에는 이렇게 도톰한 너트가 들어가게 이렇게 한 번 마는 게 아니라 돌아와서 한 번 말고 또 돌아와서 반대쪽에서도 넣고 해서 여기를 갖다 도톰하게 만드는 그런 착장법을 해야 되고요. 그거의 반 정도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다 그 노트를 만들어서 요 맨 마지막 부분을 두 번 감는 형태도 있고, 이것도 굉장히 방법이 다양해요. 그래서 아무 노트나 넥타이라 매는 게 아니라 이 칼라폭이랑 연결된 걸 마는 거고, 내가 디자인하는 게 지금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물론 넥타이를 안 매는 캐주얼한 남방 같은 거 할 때는 이 디자인을 충분히 어떤 형태로든지 살릴 수 있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다 완성이 되고 나면은 아까 처음에 설명했던 것처럼 이것도 넥밴드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트렌치 코트 컬러 하려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정확하게는 우리가 나폴레옹 칼라라고 나폴레옹 칼라도 사실은 그 나폴레옹 시대에 에 착장했던 칼라인데 이것도 스탠드도 따로 있기는 하는데 전반적으로 우리가 알려진 형태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바로 다음 영상 이어서 제가 그 나폴레옹 칼라 제도로 설명을 따로 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네.